대화 연결해서 주민과의 대화가 있기 전에 지금부터 기자회견 및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제가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읽고 그 다음에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기자회견문은 아마 기자분들에게 따로 뿌려질 것 같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직접 지금 당장 받지 못하시더라도 추후에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준비된 기자회견문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3년은 너무 깁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대변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저는 지난 2월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처음 보고드렸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의 진심이 부산 시민들과 국민들 가슴에 와 닿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미풍이 돌풍으로, 돌풍이 다시 태풍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조국혁신당에 이렇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실지 몰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30%를 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지지자가 더 많은 지역과 연령대가 있긴 하지만 이곳 부산을 포함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모든 연령층에서 골고루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덜컥 겁이 납니다. 제가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커진 국민들의 열망과 염원을 모두 받아 안을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부산 시민들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과 국민을 겁박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을 경질했습니다. 제 발로 곱게 나가게 둘 게 아니라 잘못을 엄히 꾸짖고 해임해야 옳았습니다. 이제야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는지 도주대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돌아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돌아왔으니만큼 즉각 공수처의 수사를 받으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매일 많은 국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장 보고 나오면 야당된다. 폭등한 야채, 과일값, 생필품 가격을 보면 도저히 정부 여당을 지지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평생 저인망식 수사, 강압 수사, 압수수색만 해온 사람들이 어떻게 물가를 잡겠습니까? 2년 넘도록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검찰 독재 정권이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윤석열 정권 핵심 인사들은 왜 사람들이 마트에 다녀오면 반정부 인사가 될까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지 모를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고 심판하자고 아우성인데 제 고향 부산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지난해 10월자 부산 지역 신문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목이 빚으로 굴러가는 부산 경제였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대출 지원을 요청한 서비스업체 숫자가 2022년에 비해 3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통계청 조사 2월 고용 동향을 보면 고용자 수는 늘었는데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은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55만 7천 명 급증한 반면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53만 1,000명 줄었습니다. 정규직이 줄어든 규모보다도
비정규직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정을 빙자한 관건 선거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관건 선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뒤에 말을 바꿀 것입니다.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국민의힘을 다수당 만들어주지 않아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언제 부산만 잘 살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부산의 밝은 미래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 살든지 누구에게나 골고루 기회가 보장되는 균형발전 공화국 속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울경이 상호협력해서 상승효과를 내면 수도권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국토균형발전이고 김경수 지사가 추진하던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좋은 정책은 다 버리고 총선 앞두고 부산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울산특별법, 경남특별법, 이것도 다 따로 만들 것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획기적으로 올려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면적은 12%도 안 되는데 인구는 수도권에서 절반이 넘어섰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지지부진합니다.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가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획기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균형발전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균형발전 정책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작하셨습니다. 2005년에 5조 4천억 원으로 시작하여 늘어났던 균특회계는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은 약 250% 늘었는데 균특회계는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사실상 40%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40%로 줄어든 예산을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갈라먹으니 균형발전이 될 리가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균특회계를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균형발전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공화국을 복원하는 그날까지 서울공화국이 아니라 지방분권공화국이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진보 세력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은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더 선명하게, 더 단호하게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분들은 질문하실 때 소속사하고 성함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한데요. 지금 언론 간담회라서 지지자분들은 나중에 해주시고, 예, 오늘 자리가 그 기자 간담회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네. 네. 세 개. 지난달 부산에서 상당 하셨고, 예. 그리고 부산을 이렇게 한 달에 생각하면서 방문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종석 교사가 글을 했는데 이걸 다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지 않으면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고스톱밭이라 불리는 부산이지 않습니까? 네. 부산에서도 각종 의원 변화를 보면 조국혁신당이 20%대의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최종 대책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 질문하셨는데 일단 비례 후보는 제가 등록하고 왔습니다. 서울에서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네, 분산이 아니라 국회 사무처에 등록하는 걸 알고 있고 각종 서류 다 제출을 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부산 방문은 제가 창당 선언을 2월 13일 날 부산 민주공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제 부산 오지는 못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 각종 그 창당 선언하고 시도당 창당대가 있었고 또 시도당 조직 작업이 있어가지고 부산 올 기회가 좀 어려웠고 그리고 지난주에 걸쳐서 지난주였던가요? 지난주 부산 날짜가 분명하지 않은데 그 3월 1일 아니 그 말고 호남 지역을 먼저 돌았습니다. 돌았고 이번에는 이제 동부를 부울경 쪽을 이제 돌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 일정을 잡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울산에서 시당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맞춰야 되니까 울산 가기 전에 부산에 와서 보고 드리고 울산 가려고 일정을 오늘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이종섭 대사건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종섭 대사는 최상병의 죽음과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의 범위를 특정을 했는데 이종섭 당시 장관이 결재까지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요청이 와서 자신의 결재를 뒤집었죠. 그래가지고 공수처가 이종섭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사로 임명을 한 거죠. 이게 요지인데 그때 공수처가 출입국 그 금지된 걸 푸는 것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그걸 거짓말까지 하면서 공수처도 동의했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출금을 풀고 호주 대사로 보냈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권력의 핵심 인사가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되었는데 수사를 못 받게 하려고 또는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해외로 영전하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보내고 난 뒤에 계속 문제없다고 하다가 여론이 워낙 나빠지니까 급하게 이제 귀국을 시킨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빨리 공수처 수사 받아야 된다. 공수처 수사의 핵심은 뭐냐? 대통령실 누군가가 이종섭 전 장관에게 당신의 결재를 바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자신이 결재한 내용을 바꾸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두세 명밖에 안 됩니다. 누가 지시를 했는지, 왜 지시를 했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세 번째, 부산이 보수 텃밭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산은 부산 부마 사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끌었던 그 핵심적 지역이고 또 1987년에 민주화가 진행되는 그 초기에 그 출발점도 또 부산이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보수 텃밭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근래 뭐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부울경 지역 또는 부산 지역의 여론조사가 최저 20%, 최고 30%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한 마음이고 그 감사한 마음인데 저는 뭐 그 마음을 유지하고 저의 초심을 유지하고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 낮은 자세로 접근할 생각이고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런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비리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엑스포 실패 뭐 등 이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그 윤석열 정권의 무심함에 대한 불만, 분노 이런 것이 결합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분. 정정하겠습니다. 후보 등록은 국회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랍니다. 국회 등록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왔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예방 쳤을 때는 어떤 말씀을 나누셨어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이 아닌